자, 앞서도 살펴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트럼프의 속내와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태 특파원,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반대로 이제 그 나라도 관세를 똑같이 매길 테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뭐 소비자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안에서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것이 멕시코산 아보카도입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아보카도 90%가 멕시코산인데요. 제가 이걸 오늘 3달러 정도에 샀는데 실제로 관세 전쟁이 벌어진다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죠. 캐나다산 메이플 시럽이나 멕시코 술 데킬라 가격도 올라가고 멕시코에 공장이 많은 자동차는 미국 소비자 가격이 평균 440만 원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산업계나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일부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무역 적자가 줄고 미국 내 일자리도 증가하고 펜타닐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또 외교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당장 그 부과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백악관이 관세 효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내면서 한국 기업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새로 지은 공장을 관세 해결책으로 홍보했고 삼성이나 LG는 멕시코에 있는 생산 라인 일부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이미 알려진 내용이 많았지만 대미 투자를 늘리고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라는 은근한 압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무기로 방위비 인상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정상과 통화를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뭔가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특성상 예측이 어렵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역 적자 해소나 펜타닐 차단 같은 트럼프의 조건에 뾰족한 수가 바로 나올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캐나다나 멕시코 모두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마지막 순간에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관세 부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관세 전쟁이 시작돼도 협상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국경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멕시코 몬테레이 기아차 공장은 지난해 약 25만 대를 생산해 그중 절반가량을 미국에 판매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와 가전공장, 포스코 강판공장 등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92곳에 달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인건비도 저렴해 멕시코에 자리 잡았던 건데 당장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한 이유는 미국 시장을 완전히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 이외에는 답은 없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북미 최대 광물 생산지인 캐나다에 진출해왔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생산량을 조정하거나 미국 외에 남미 등 다른 나라 수출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도 직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스마트폰과 플라스틱 등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일부 제품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등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미중 간의 이제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은 중국이 뭔가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타깃이지만은 이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이제 간접적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관세 전쟁의 확산은 불가피하게 세계 교역 감소와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수출 의존이 큰 우리 경제에 부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반도체, 철강,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언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4월까지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막이 오른 세계 무역 전쟁,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범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 무역 전쟁을 두고 미국 언론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강행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역시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역 적자다. 그리고 특히 세 나라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전체 미국 무역 적자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45%입니다. 1기 때 협상도 해보고 대화도 해봤지만 뭐 크게 바뀌는 게 없더라. 그래서 2기가 시작되자마자 이 관세로 윽박을 질러서 빠르게 원하는 걸 가져가겠다. 이런 계산인 걸로 보이고요. 역시 또 마약 문제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만 만족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트럼프 그 뜻은 알겠는데 트럼프 계획대로 그게 다 잘 되겠습니까? 뭐 그 부분은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훨씬 더 급한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물론 미국도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좀 타격을 입겠습니다만은 멕시코나 캐나다가 가져가는 뭐 문제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입으로는 무역 보복을 얘기합니다만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알고 일부러 첫 상대로 이 두 나라를 고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 세계 본보기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뭐 일단 이 세 나라만 대상이 됐는데 우리 차례도 곧 오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나라별로 치면 우리나라는 우선순위에서 좀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멕시코하고 캐나다 손보고 나면 다음은 유럽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가져가는 무역 흑자가 중국의 절반이 넘고 멕시코의 한 1.5배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5분의 1, 유럽의 한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순서가 좀 뒤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관세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직접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앞서서 홍영재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분야별로 뭐 반도체라든가 철강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기업이나 산업별로는 바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무역 주요 대국들이 무역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어쨌든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상당히 걱정거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